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기술을 알려드리는 슈나인의 주식스쿨 최나인 원장입니다. 지금 영상 하단부에 슈나인의 주식스쿨 노란 톡방 입장하는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슈나인의 주식스쿨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주식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마인드 과외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다양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요. 주식 이거 하나면 끝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세종대왕 우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제 수강생분들 또는 개인 제자분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마인드 과외라는 것을 진행하는데 그 마인드 과외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기법 같은 걸 찾아서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승률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을지도 반반치킨 쌈싸먹기를 하지 않으면 말짱 도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잘 대처하고 대응하는 것, 잘 관리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종대왕 우유라는 것을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세종대왕 우유? 무슨 말이야, 이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우리 학습 과정을 보면 정규 과정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잠자리, 편안한 자리, 이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식, 두식, 석선, 너구리, 오징어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대, 쪽박, 중박, 대박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이거 수박이에요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이거 튼실한 뿔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이거 고3차예요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용어들이 어때요? 다 한글이죠. 네, 저는 한글로 만들었습니다. 영어 안 써요. 일본어 안 써요. 경제용어 안 씁니다. 왜?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맛보기 시간으로 세종대왕 우유라는 것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세종대왕 우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은 위대하다. 세종대왕님께서 우리 훈민정음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나란 말씀이 둥글게 달라 사마띠 아니하니 쭉 있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종대왕님께서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셔서 모든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글을 읽고는 모르겠습니다. 학교를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제대로 다니지 못하신 할아버님 또는 할머님께서는 못 쓰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지만 쓴다는 전제를 가지고 뭐 할머님, 할아버님께서 그렇게 쓰거나 읽지는 못하시더라도 말은 되시잖아요. 자, 그래서 한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읽고 쓰고 말할 줄 아는 우리나라의 고유 언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글을 이용해서 글을 읽고 쓰는 것처럼 주식이라는 것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주식 투자할 때 뭐에 보려고 합니까? 이거 보려고 많이들 하시죠? 많은 분들이 이 회사 돈 잘 버나 못 버나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지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지 유보율이 어떻게 되지 주당순이익이 어떻게 되지 자산이 얼마나 되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안 보고요. 이거 보는 거예요. 한글처럼 내가 주식 차트를 딱 보고요. 한글처럼 읽고 쓰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니 나 TV 켜가지고 주식 공부하려고 했는데 무슨 한글 소리 하고 있어. 보세요. 무슨 설명하는지. 어느 날 제가 와이프하고 친동생하고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와이프가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세종대왕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우유가 뭐게?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죠. 무슨 우유? 아니 땡. 뭐? 땡. 제가 방송이라서 막 말을 뱉고 싶은데 뱉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막 했는데요. 넌센스 퀴즈이다 보니까 그 정답이 모음에 있더라. 뭘까요? 한글 떠올려 보세요. 아, 야, 여, 오, 요, 우유. 그죠? 아야여, 오요, 우유. 아, 우유네. 그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의 머리를 빡! 뭐가 치가 지나갑니다. 이거야. 이거야. 주가의 모든 것을 이걸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빡 스치는 거예요. 그 번개 친다고 하죠. 빡! 뭔가 오는 겁니다. 이거다. 이건 되겠다. 이거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주가의 자리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높다 낮다 말고 바닥 고가 말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너무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그러던 찰나에 와이프의 이 넌센스 퀴즈를 듣고 이거다. 그래서 집에 이제 가자마자 신나게 HTC 딱 켠 다음에 하나하나 보기 시작합니다. 이거다. 자, 볼게요. 집에 오자마자 HTS를 켜고 이 종목 저 종목들을 열어보면서 모음으로 차트를 해석하기 시작했고, 결국 와이프의 넌센스 퀴즈에서 차트의 모든 자리들을 다 기가 막히게 해석할 수 있는 원리를 찾게 됩니다. 제가 수강생분들에게 수업을 드리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 대박이에요 라고들 하시거든요. 볼게요. 본래 세종대왕님께서 창제하신 모음에는 10자가 있습니다. 아야어여 오요 우유 의 이렇게 10자가 있죠. 우리는 의와 이는 생략을 하고요. 나머지 8개의 모음만으로 차트를 볼 겁니다. 아 자리, 야 자리, 오 자리, 요 자리, 어 자리, 여 자리, 우 자리, 유 자리 이렇게 보는 건데요. 지금 방금 들으면서 뭔가 좀 순서가 이상한데? 그러신 분이 아마 계셨을 거예요. 원래 아야 뭐예요? 어여잖아요. 그런데 아야 오요 라고 바꿀 거고요. 어여 우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잘못된 원칙의 정립입니다. 주식에는 수십 가지 혹은 수백 가지 혹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매매 기법이라고 불리는 매매 방법이 존재를 할 겁니다. 기업의 성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랄지, RSI라는 보조 지표를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이랄지,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 지표를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이랄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고 투자하는 매매 방법이랄지, 주식 매매 동향을 보고 투자하는 매매 방법이랄지, 증권사의 창구 분석을 통해서 매매하는 방법이랄지, 상한가라는 캔들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매매 방법이랄지, 장대 양분과 거래량을 이용한 매매 방법이랄지,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 방법이랄지, 금융매매 차트를 활용한 매매 방법이랄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매매 방법이랄지 여러 가지 정말 무수히 많은 매매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 방법들은 모두 제각각 대응의 방법이나 사용되는 지표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를 것이고, 이처럼 다양함이 있더라도 공통된 오류는 잘못된 원칙이더라. 뭐가 잘못된 원칙일까요? 한번 쭉 볼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내려가면 나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 자신만의 주식 매매 방법을 만들어낸 많은 사람들은 매수가 대비 손절폭이라는 용어를 심심찮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샀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 매수가 대비해서 몇 프로 내려가면 나는 손절을 할 거야. 나의 매매 손절 원칙은 마이너스 3%야,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10%야 라는 용어들을 심심찮게 사용하는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래, 즉 투자의 핵심이 뭐죠? 이겁니다. 파동이 피어난다. 이 피어나는 파동의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거래할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파동이 피어나는 과정에서의 중요함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파동이 피어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에 샀어요. 그런데 내가 산 1,000원의 자리가 어때요? 파동이 피어나는 과정에서 좋은 자리예요? 아니에요. 그럼 손절할 확률이 당연히 높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하는 방식이 어때요? 내가 산 매수가가 기준입니다. 내가 얼마에 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다. 내가 지금 얼마치를 샀기 때문에 몇 퍼센트 수익이 나면 수익을 내겠다. 내가 지금 얼마치를 샀기 때문에 수익 금액이 얼마면 매도하겠다. 이런 방식의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 뭐라고요? 그게 다 잘못된 원칙이라고요. 내가 매수한 이후 주가의 하락률에 따라서 손절폭을 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손절은 잘못됐습니다. 내 매수가 대비해서 손절폭을 정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손실의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 보여드렸죠? 파동의 과정에서 내가 매수하는 자리는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일봉 차트를 기준으로 기대 수익 구간의 폭이 15%가 가능한 종목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수익 구간이 이 바운더리가 15% 정도 되는 종목이다 라고 가정을 할 때, 그 15%의 진폭이 오늘 바로, 이게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올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갈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주식은 신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우스갯소리인데요. 제가 수업을 하다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무속인도 계셨습니다. 이해되시죠? 주식은 신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식은요, 파동을 거래하는 것이고 그 거래의 과정에서 대응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15%의 진폭이 오늘 만들어질 수도 있고 3일 만에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안 만들어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15%의 진폭이 오늘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내일, 일주일, 2주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크거나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바운더리가 지금 즉시 나오지 않고 이 바운더리가 나오지 않고 빠졌다가 나중에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마다 대응하는 거다. 그렇다면 목적지인 기대 수익 구간의 맥시멈 위치까지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이 수반될 때 감내해야 하는 손실 제한은 몇 %일까요? 자, 이게 뭐예요? 기간, 시간으로 조정하는 과정, 가격,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감내해야 하는 손실 제한은 몇 %가 원칙이 되어야겠습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절의 원칙에 따라 내 매수가 대비 정해내온 손실률에 따라서 손절을 감행하는데요. 이 자체가 뭐다? 오류가 많다. 말씀드렸죠?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손실의 확률이 높은 거다. 게다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매매 기법이 있다, 어떤 매매 방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손절을 잘못한다면, 손절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반반치킨, 쌈 싸먹기 또는 보물 지도를 간직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된다? 아무리 매매 수익률이 높으면 뭐합니까? 박살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대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스스로는 원칙을 지켰다고 대견스럽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손절이 된 원인은 매수 자체의 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손절이 됐든지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 인정폭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것이지 종목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산 자리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손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손실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손절할 때 손절의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내가 손실이 나더라도, 즉 다쳐도 덜 다치려면, 그리고 내가 많이 먹고 싶다면, 내가 수익을 크게 늘려가고 싶다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 구간을 크게 가져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자문자답을 한번 내려봤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손절할 자리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여기 깨지면 손절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사세요. 네?
그러면 그 자리 깨질 때 손절하면 손절해봐야 몇 프로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확인이 된 이후 손절 마지노선이 정해진 종목을 매수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있는 종목이 이 정도가 벗어나면 흐름이라는 것이 바뀌겠구나. 바꿔 말하면 파동의 흐름이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 지점 보이시죠? 그 지점이 정해진 종목을 사는 것이다. 즉 가격만 보고 내가 얼마에 사야지, 그런데 얼마에 사서 얼마 내려가면 손실을 인정해야지가 아니라 미리 그걸 보고 사는 거라고. 다음, 충분한 하락의 조정이 마무리되는 종목을 매매한다.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죠. 눌림목. 그런데 눌림목이라는 자리 말고요, 조정이 충분하게 마무리되는 시점,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신다면 그 자리가 좋은 자리다. 바꿔 말해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은 크다. 그래서 반등을 하게 되면 좋다. 다만 그 자리가 무너지면 손실을 내가 짧게 가져갈 수 있다 라는 자리, 그 자리를,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분차트와 일봉 차트와 주봉 차트가 결합되는 자리에서 매수한다.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분차트를 가장 선호하고 가장 좋아합니다. 왜요? 빨리 뭔가가 일어나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의 케이스입니다. 저는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초보 운전, 이제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50km만 밟아도 차가 왜 이렇게 빨라? 라고 느끼는 초보 운전자입니다. 50km만 밟아도 무서운 초보 운전자가 바꿔 말해 150km 어떻게 밟습니까? 밟을 수가 없어요. 왜요? 무섭잖아요. 초보라니까요. 그렇다면 이 초보 운전자는요 50km도 무서우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정도 요런 자리에 가서도 뭔가 무서워요. 어린이가 튀어나오진 않을까, 30km도 뭔가 빠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건데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나 초보 운전자야. 근데 나는 50km는 안 무섭고 나는 150km는 편안해. 무슨 말이냐면, 자, 분 차트가 있고요, 일봉 차트가 있고요, 주봉 차트가 있습니까? 분봉, 일봉, 주봉 중에 뭐가 가장 빨리 움직입니까? 가장 빨리 움직이는 거 분 차트죠. 바꿔 말해 분 차트는 150km예요. 속도로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 일봉 차트는 100km예요. 속도로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 주봉 차트는 50km입니다. 속도로 생각을 한다면. 바꿔 말해 초보 운전자 50km도 무서워서 밟지 못하는 운전자가 어떻게 100km, 150km를 밟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나 50km 못 밟는 사람이지만 150km 밟을 거야. 이게 분차트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게 되는 거다. 즉 주봉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일봉이 쉬워지고 분봉이 쉬워진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최나인의 주식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당장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할 여유가 없어서 이 정도로 정리가 되었지만 아마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럴 여유가 있다면 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부호로 나누어서 생각을 정리했지만 사실 큰 맥락에서는 다 똑같은 말이죠. 어떻게?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하면 손절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종대왕님 만만세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귀 크게 여시고 잘 들으세요. 그렇다면 안전한 자리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세종대왕 우유를 통해 안전한 자리의 원리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뭘 써놨죠? 한글을 써놨네요. 일반적으로는 아, 야, 여, 오, 요, 우, 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순번을 바꿨어요. 이렇게 아야오요, 어여, 우유입니다. 아란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힌트를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뭐가 어떻고 좋단다, 또는 지금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쩌고 좋단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가가 아, 야, 오, 요, 여, 우, 유에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란 무엇일까요? 아란 이겁니다. 아, 거기가 바닥이었구나. 이게 아 자리, 또는 아 영역, 또는 아 밴드, 또는 아 위치, 또는 아 구간이 됩니다. 다음, 야란 무엇일까요? 야! 야! 이놈아! 이게 아니에요. 야. 야. 그렇게 그곳에서 매집을 하는구나. 즉, 매집하는 자리, 매집하는 장소, 매집하는 위치, 매집하는 구간, 매집하는 가격, 매집하는 영역이 바로 야입니다. 다음, 오란 무엇일까요? 오, 대박이다. 오, 수익이 많이 난다. 오, 상승한다. 오, 대박 났어. 라는 상승을 하는 곳, 그 자리가 바로 오 자리입니다. 다음, 요. 요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외국에 나갔어요. 외국에 나가면 이제 외국인들 그렇게 말합니다. 요, 헤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자리예요. 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혀가 막 굴러가는 거예요. 요, 대박인데 이렇게 됐죠? 요, 퍼펙트, 완벽한 거. 그 다음, 어란 무엇일까? 어란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드렸습니까? 아야, 오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야, 오요가 뭐예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어여, 우유는 뭐겠습니까? 그 반대죠. 제가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차트에서 간 적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차트 보시는 분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제가 만든 거니까요. 이렇게 차트 해석을 하시는 분을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차트를 해석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면 제 거 베낀 걸 거예요. 어란 뭐냐? 이상하네. 왜 주식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지? 왜 주식이 머뭇거리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 거기가 바로 자리입니다. 다음, 여 자리.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 여기는 깨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지켜야 됩니다. 여기를 지켜주세요. 여기를 지켜주세요. 여기는 깨지면 안 됩니다. 라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여 자리, 여 영역, 여 구간, 여 위치, 여 장소가 되는 겁니다. 다음, 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메신저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거 할 때 뭐 하시냐면 이런 거 하잖아요. 나 오늘 약속에 늦어서 미안해. 뭐 하는 거예요? 울고 있네요. 그거라고요. 우라는 자리는 사람들이 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웁니다. 됐나요? 다음, 유란 무엇일까? 이제 콧물까지 나는 자리. 그게 유예요. 어때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뭐에 빗대서 해야 되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와이프의 그 넌센스 퀴즈를 듣자마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거다. 이거면 주식 쓰면 끝난다.
보이시죠? 아, 거기가 바닥이었구나. 야, 그렇게 매집하는구나. 오, 대박인 거. 요, 퍼펙트 안 돼. 이상하다. 주식이 조금 뭔가 이상하네. 아, 여기 깨지면 안 되는데. 아, 여기 깨지면 안 돼. 아, 여긴 제발 지켜야 돼.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예? 됐죠? 우자리, 유자리.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로 차트 어떻게 제가 읽어가는지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려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보면 증시의 분위기가 조금 메롱메롱합니다. 그래서 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자, 구간은 요 구간 또는 오 구간과 일맥상통하지만 오 자리 또는 요 자리의 상승기의 고점이라면, 이 자리들이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고점이라면 자리는 하락 시점의 고점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해, 이상하다, 여기 깨지면 안 되는데 라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이제 하락각을 타기 시작할 거다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하락하면 안 되는데요. 이상하네. 왜 뉴스는 나오는데 주식이 상승하지 못하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하는 자리. 그러나 저러나 그래도 올라가겠지 라는 이상한 소설을 쓰고 그냥 봄을 지도하고 있는 자리. 거기가 바로 어구간입니다. 그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인데요. 상승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가 꼭대기라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사줬기 때문에, 또는 굳이 상승시켜서 물량을 받아줄 이유나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간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저는 총 8가지의 맥락으로 봅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봅니다. 지금 검은색 네모가 몇 개죠? 8개입니다. 아, 야, 오, 여, 여, 우, 요. 됐죠? 이 과정에서 지금 자리가 어디냐면 이 파란색 네모 박스 또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검은색 네모 박스 정도의 자리, 정도의 가격, 정도의 장소, 정도의 구간, 정도의 위치, 그곳이 바로 자리가 되는데요. 자, 이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 보유하냐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 뻔해요.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이걸 합니다. 보유해서 물을 타가지고 지겨워서 돌을 닦는 이런 과정들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겪어요. 그러니 미래가 보이죠. 자, 그래서 구간이 무너지면 당분간은 절대 도달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했습니다. 쭉 상승각을 타던 주식이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수평. 우리 그런 말 쓰죠? 우상향한다. 무슨 뜻이에요? 우측으로 상승하고 있다. 우하향한다. 무슨 뜻이에요? 증시가 하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다. 왜? 증시는 우측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쓰죠. 우수평이다. 무슨 뜻이에요? 증시가 옆으로 간다. 제가 간혹 이런 말을 쓰는데요. 주식은요, 항상 이겁니다. 상평하. 상승하는 주식은 언젠가는 이렇게 수평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합니다. 반대로 하락하는 주식 역시도 하락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수평의 각을 만들고요. 재차 하락을 하거나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파동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쭉 상승의 각을 타고는 아이가 이제 수평의 각을 타기 시작하면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장면은 이미 요라는 자리를 완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라는 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끝났거든요. 뭐가? 시세 분출이. 이해되셨죠? 큰 맥락에서의 파동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표현을 써놓은 겁니다. 자, 다음 구간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방송이니까 모든 내용에 대해서 풀지를 못해서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빗대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보세요. 이해, 역할 나왔네요. 우리 8가지의 자리, 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아에 대한 역할이 나오겠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야에 대한 이해, 야에 대한 역할. 이 다음에 또 나오는데요. 오에 대한 이해, 오에 대한 역할. 그 다음에는 이게 나와요. 아, 이해, 아, 역할, 아, 대응. 만약에 우다. 그렇다면 우에 대한 이해, 우에 대한 역할, 우에 대한 대응.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은 마치 갈 것처럼, 마치 추가 상승이 나올 것처럼, 마치 본정 이상 올라갈 것처럼 모습을 보이면서 수많은 뉴스가 날아들지만, 자, 하나하나 볼게요. 라는 자리는 마치 갈 것처럼 보인다. 라는 자리는 마치 추가 상승이 나올 것처럼 보인다. 라는 자리는 마치 본전 이상 올라갈 것처럼 보인다. 자, 상승한 주식이 어떤 자리를 만들고 나서 다시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여기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냐면, 주식이 상승의 각을 타고 만들어지면 이동평균선이 그 상승의 각을 따라가지 못해서 이렇게 멀어집니다. 이거를 책에서는 이제 이격이라고 부르는데요. 주식과 이동평균선의 이런 이격이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는 주식이 한참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식이 상승을 한창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상승의 각을 멈추고 수평의 각을 타기 시작하면 주식은 위에서 놀고 있지만 이렇게 이동평균선은 계속해서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만났다라는 것은 이걸 표현합니다. 시간.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다. 자, 우리 그런 말 한 적 있죠? 20일 이동평균선이 갖는 시간의 의미가 뭐다라고 말씀드렸나요? 단순하게 월, 화, 수, 목, 금, 바꿔 말해 5거래일을 생각을 해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이 5일이 5일 이동평균선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곱하기 4 한 게 뭐예요? 20일 이동평균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4주 내지는 5주를 1개월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20일이다 라고 한다면 전 그냥 1개월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빨간색 이동평균선이 만약에 20일 이동평균선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주식이 상승의 각을 타다가 어느 순간 20일 이동평균선을 고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20거래일 동안 주식이 수평으로 놀고 있다라고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수평으로 놀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상승에 대한 진전은 없고 이 안에서만 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바꿔 말해 누군가는 그렇게 크게 수익이 난 상태로
살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6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3개월이 되는 겁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굉장히 길죠. 여러분이 숨 참기를 한번 해보세요. 1분만 숨을 참아보세요. 어려워요. 굉장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어라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마치 더 올라갈 것처럼, 더 갈 것처럼, 더 올라갈 것처럼, 또는 내 본전이 여기인데 내 본전 이상 올라갈 것처럼, 돌파할 것처럼, 52주 신고가를 만들 것처럼, 역사상 신고가를 만들 것처럼, 주가 상승을 통해 고점의 자리를 갱신할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요.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주식을 여기서 여기까지 누군가가 상승을 시켰다라고 가정을 할 때, 그때 그 주식을 상승시킨 이후에 여기서 사주는 사람들에게 매도를 누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매도 제발 누르지 마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한다고 해서 매도를 안 누를까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매도를 못할까요? 어떻게 하면 매도를 안 누르게 될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바꿔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좋아하시죠? 호재, 좋은 뉴스 좋아하시죠? 좋은 뉴스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좋은 뉴스를.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어떤 뉴스가 있어. 어떤 이유야. 뭐 때문에 그래. 자꾸. 네. 이렇게 하면 이 주식을 가진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그럼 그거지. 그럼. 아이, 그렇지. 얼마 가야 돼. 에이, 지금 15,000원인데. 에이, 그럼 이 정도면 3만원짜리지. 에이, 그럼 3만원 가야지.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도를 못 누르는 건데요. 그렇게 매도를 누르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토대로 해서 라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라는 자리는 마치 갈 것처럼, 마치 주가 상승할 것처럼, 마치 본전 이상 올라갈 것처럼 처럼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만들지만 실상은 그 자리에 손실 중인 사람들에게 본전을 주지는 않으면서 남은 물량을 정리하는 뭐가 된다? 뽀드득 설거지가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어느 정도 해 오셨다면 또는 나름의 어떤 공부를 해 오셨다면 이런 이야기를 접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누가 설거지하고 있네요. 세력이 설거지하고 있네요. 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자리가 설거지의 자리입니다. 오드득 소리가 나는 자리. 자, 그래서 실상 고가권에 물려있는 사람들 바꿔 말하면 고가라는 게 뭐예요? 고생하는 가격에 보유 중인 사람들을 뜻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본전은 안 줘요. 어떻게? 뉴스를 줘가지고 못 팔게 만들되 본전은 주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고 뭐 한다? 설거지를 한다. 그래서 주가 상승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2월 상품을 세일하고 매장 정리 재고를 떨이하는 그런 개념으로 언제 상승에 대한 힘이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으로 향후 주가의 행보에 있어서는 꼭대기의 기준이 되는 자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자리로서 고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캔들편 수업할 때 뭐라고 하냐면 고가는 고생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초보라면 초보일수록 절대 돌파 매매다, 양봉 매매다 절대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왜? 양봉 캔들이라는 자체가 고가예요. 근데 거기 사서 잘못되면 이거예요. 이거 고생하게 돼요. 고생.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돌파했네. 매수. 그랬다 그게 잘못되면 이거 한다니까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요.
선배, 저요 어떤 주식을 샀는데요. 이 주식이요. 제가요 어디서요. 어디를 정거점을 돌파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 뭐 어떻게 돌파 매매가 되니까 뭐 해라. 라고 해가지고 제가 샀는데요. 아, 얘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봤더니 선배가, 야, 인마, 아우, 공부 이 자식 제대로 안 했네. 야,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 주식은 물타기 해가지고 평단을 조절해서 낮춘 다음에 빠져나오면 돼. 이러는 거예요. 어우, 선배 감사합니다. 그 선배가 사람 잡아요. 왜? 그 선배가 잘 모르는 거예요. 물타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누가? 초보를 하면 초보일수록. 물타기는 지옥으로 가는 문입니다. 물타기 가장 주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고가를 생각해 보면 자리라는 것은 고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뜻이죠. 자, 이제 우리가 라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는 자리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뭡니까? 매매 대상이 아니에요. 왜? 설거지하는 자리라니까요. 고생하는 가격이라고요. 여기서 거래하면 되겠습니까? 고생한 거 일이 화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 자리에서는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관심 종목에 두고 매매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향후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되었을 때 혹은 하락의 파동이 단기간에 깊게 보일 때 단기 바닥에 자리를 만들면 대응할 수 있겠다 정도의 생각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리이지, 이 라는 자리 자체는 성공 확률이 낮은 자리이므로 매매 대상에서 가장 낮은 순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10번 매매를 하면 2번 성공하고 8번은 실패하는 자리가 바로 구간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구간에서 매매하면 자신이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불나방이 될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하는 자리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 볼게요. 여기가 오, 요, 여, 우, 유 이렇게 놓고 볼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는 어디냐면 이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자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으로 쳐볼게요. 여기가 투풀 자리. 그 다음 여기가 원풀 자리. 그 다음 여기가 1등급. 그리고 걔 중에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 이것도 1등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어디가 남았어요? 얘하고 얘가 남았네요. 얘랑 얘는요, 뭐랄까, 굉장히 짧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거래 정도는 가능하나 이 자리 자체가 뭔가 굉장히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R라는 자리는 뭘 해야 되는 자리냐면 바닥임을 테스트를 하고 바닥임을 시험하고 기초 공사를 해야 되는 자리라서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기초 공사를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기초 공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기초 공사를 해야겠죠. 오래 걸린다고. 그 다음 U라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굳이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내가 눈물 닦아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얘하고 얘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하긴 하죠, 보인다면. 그러나 우선순위로 본다면 야, 오, 요, 여기가 한으로 치면 투풀. 그 다음 여예요. 여의 자리가 원풀 정도. 그리고 우와 자리가 1등급 정도의 자리.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라는 자리에서 매매하면 어떻게 된다? 불구덩이에 뛰어든다 라고 했는데요. 1등급이 맛있습니까? 원풀이 맛있겠어요? 투풀이 맛있겠어요? 당연히 투풀이나 원풀이 맛있죠. 바꿔 말해, 얘랑 얘가 있는데 굳이 이거 한다? 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말
봐도 안 나온다. 정말 안 나오네. 그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특정한 자리를 볼 줄 모르는 상태라면, 자리를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상태이니 거래했을 때 성공 확률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낮다고요. 그런데 그 굉장히 확률이 낮은 자리에서 내가 반반 치킨을 하거나 쌈 싸먹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다행이에요. 내가 보물지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면 다행이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기 사가지고 만약에 어에 사서 여, 우, 유 간다 칩시다. 이거 물타기 해보세요. 환장합니다. 이거 어디까지 내려갈지 어떻게 알고요. 이해되셨죠? 물타기 하다가 비중 커지니까 그냥 보기만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지겨워. 도 닦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어라는 자리에서는 주의를 해야 되고요. 지금의 장세, 그러니까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보면, 본 방송이 나가는 시점으로 본다면 증시의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래를 하고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였었는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증시도 이 자리 이후에 지금 여로 내려가는 과정 내지는 여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서 이미 뭔가를 하고 내려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남아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종대왕 우유라는 것을 가지고 주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는 뭐 차트를 위주로 보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재무제표를 보고도 해봤고, 뭐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도 해봤고, 볼린저 밴드, RSI, 스토캐스틱, MACD, CCI 모든 지표들을 통해서도 보려고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오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꾼 것이 지금의 방식으로 바꾼 것이고, 지금의 방식으로 바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한번 조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최나인의 주스쿨 7번째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영상 하단에 최나인의 주스쿨 노란 톡방에 입장하는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입장하셔서 저하고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나인의 주스쿨 7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